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주말 동안 먹통이 됐던 카카오가 30시간 만에 서비스 대부분을 정상화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해 오늘부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이 유사시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SKCNC를 비롯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사의 주요 경영진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출소 예정이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은 검찰이 추가 범행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할 곳으로 지목된 의정부 시는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시 주석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번 당대회에서 공식 인민 영수 칭호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낮아지고 낮 기온도 급격하게 내려가 초겨울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경기와 강원 등 산지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주말 내내 우리는 디지털 정전이라고 불릴 만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카카오가 멈추자 일상도 함께 멈춘 거죠. 먹통이 된 카카오, 주요 기능은 복구됐다는데 어디까지 복구됐고 여전히 안 되는 기능은 뭔지부터 짚어봅니다. 첫 소식 백길종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문제가 발생한 지 11시간 만인 어제 새벽 2시 16분에서야 가장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을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 오류는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사진 같은 거 보내도 동영상 같은 거 보내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말로 못하죠. 어제 오후 9시 30분에서야 카카오는 SNS를 통해 카카오 서비스 주요 기능들은 상당 부분 정상화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택시 호출, 길찾기, 모바일 송금 등이 먼저 복구된 데 이어 쇼핑과 전자서명, 페이 구매, 카카오 뮤직 등이 잇따라 정상화된 겁니다. 문제 발생 30시간 만인데 전에 없던 늦은 조처에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류 지금까지 많이 났었는데 이 정도로 길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상당수의 기능이 복구됐지만 완전한 정상화는 아직 요원합니다. 카카오 측은 이번 사고로 서버 손실량이 너무 크다며 완전한 정상화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진 보내고 택시 부르고 돈 보낼 수 있는 시대죠. 카카오 서비스 활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불편도 컸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기능이 마비되면서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중단은 일상도 멈춰 세웠습니다. 그젯밤 서울 시내는 택시를 호출하지 못하고 손수 잡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니 연결 자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카카오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맵과 카카오페이, 카카오티 등 일상과 맞닿은 모든 서비스들이 멈춰 여파가 더 컸습니다. 단톡방 같은 게 꼭 필요한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페이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셨는데 카카오페이로 그 송금이 안 되어서 이제 계좌 이체로 전송해 주신. 카톡 의존도가 이 정도였는지 새삼 놀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어플이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찾기가 좀 어려워서 급히 어제 좀 다른 어플 또. 카톡이 멈춘 사이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대체 메신저 서비스가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카카오는 이번 먹통 사태에 사과하고 빠른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10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으면서 백업 센터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카카오는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빠른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워낙 서버의 손실량이 커서 조금 장애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 카카오는 판교에 서버를 32,000대 정도 두고 메인 센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00대가 한꺼번에 다운된 건 유례가 없어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도 절반 이상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회사 측 해명에도 이 정도 장애라면 판교 센터의 의존도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너무 급격하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백업 센터 운영이 아직 여전히 좀 약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카카오는 홍은택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원인 조사와 재난대책, 보상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경찰이 1차 감식을 한 결과 일단 불은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정밀 감식이 시작되는데 화재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카카오 측의 해명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화재 감식은 판교 데이터 센터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시간에 걸친 1차 감식 결과 불은 서버나 배터리를 설치하는 일종의 선반인 렉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하 3층 전기실에 배터리 렉 가운데 5개가 전소됐다며 발화 원인은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주변 배선 때문인지 등 정확한 원인은 오늘 시작되는 정밀 합동 감식에서 규명될 전망입니다. 서버 전력 공급이 장시간 끊긴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SK CNC 측은 화재 진압 때문에 준비된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를 완전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물을 사용했을 때 물전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전원을 차단하고. 카카오 측은 화재 상황은 대응 시나리오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리스크 시나리오를 세우고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화재라는 것은 워낙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KT 서울 아현지사 불로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었던 게 불과 4년 전. 국민 메신저 기업 카카오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사고가 벌어진 게 하필 주말이었죠. 토요일 장사를 놓쳤다는 택시기사부터 서비스 이용권을 못 썼다는 사용자 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업계에선 유료 이용자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국민 대부분이 쓰는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 일반 국민이 보상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 호출 앱 점유율 90%에 달하는 카카오 택시가 먹통이 되면서 기사들은 토요일 밤 대목을 놓쳤습니다. 안 되니까 전혀 영업이 이걸로는 안 되는 거지. 카카오의 퀵 서비스, 음악 플랫폼 멜론 등도 이용할 수 없었고 카카오톡과 연동해 주문을 받아온 소상공인들은 주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2-30건 정도 이후에 들어오는데 그 주문을 다 못 받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피해 보상은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이용자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멜론과 카카오 웹툰이 이용권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하겠다는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안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메신저의 경우는 무료 서비스라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가 정상화된 뒤 보상책을 마련해 정부와 조율을 거쳐 발표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손해배상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관계사업자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먼저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하고 서버 책임자인 SK CN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무겁게 본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이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리스크로 보고 있다는 건데 주무장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화재 하루 만에 데이터 센터를 직접 찾아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국민 메신저로서 생활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유감입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법적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매우 무겁게 느낀다면서 장관이 직접 재난 상황을 지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화재 한 번에 대한민국의 일상이 마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부 유승호 기자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내내 이 카카오 먹통 사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앞서 보셨다시피 현재 카카오의 주요 기능들은 상당수 정상화됐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새벽 2시쯤 메신저 기능 일부가 복구된 이후 밤 9시 반쯤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카카오도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별도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는데요. 이번 주 안에 신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보상대책과 범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완전 정상화까지는 카카오도 정확하게 예상을 못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가요? 어제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복구 시점에 대한 질문이 연이어 쏟아졌는데요. 네네. 카카오는 사고 발생 시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고 복구 완료 시점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화재 현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화재 감식반이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 카카오 기술자들도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버 손실량이 상당한 만큼 트래픽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근데 불이 난 건물에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그렇게 장애 시간이 길지가 않았고 유독 카카오만 서비스 장애가 길어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데이터 센터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그리고 SK 계열사 일부도 입주해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이곳 말고도 춘천 등지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일부 서비스 서버는 판교 이외에도 다른 곳에 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자체 데이터 센터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4시간가량 먹통이 됐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랬죠. 이때는 데이터 센터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이중화는 되어 있다고 해명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몇 곳이나 되는지 보안을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카카오 계열사여도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이용에 큰 장애가 없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판교 이외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요. 서울 상암동 LG CNS 데이터 센터입니다. 만약 상암동이 비상 상황에 되면 분당 센터를 활용하고 분당마저 문제가 생기면 부산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동된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2중 3중의 백업 시스템이 존재했느냐가 핵심인 건데 카카오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겠군요.
카카오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예, 어제 현장 조사를 마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카카오와 SK-CNC를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원시적 사고라고 말했고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야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 보상, 앞으로의 대책을 카카오와 SK-CNC에 따져 묻기로 했는데요. 카카오에는 백업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SK-CNC에는 건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 채택을 두고 실무 대표만 부르자는 여당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한 사주까지 부르자는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바로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할지 결정합니다. 네, 지켜봐야겠군요. 카카오가 이번 먹통 사태에 불이 날 줄 몰랐다고 해명을 내놔서 논란이기도 한데요. 이번 기회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 온종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출하기 좋으셨죠. 하지만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 옷 든든히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길을 따라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산책을 즐깁니다. 외투를 벗어 한쪽 손에 걸치고 야외에 3-4 모여 앉아 공연을 감상합니다. 어제 서울은 20도를 웃돌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고 관광지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날씨가 좋으니까 옷 입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 보는 재미도 있고 돌아다니기도 좋고 밖에서 뭐 하기가 되게 좋아서. 네. 하지만 오늘 출근길부턴 옷을 두툼하게 입어야 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8도, 청주 9도 등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더 춥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5도 내외로 춥겠고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까지 얼겠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점차 영향을 주게 되면서 내일부터는 우리 전국 곳곳에 아침 최저 기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기상청은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원래 오늘 출소 예정이었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출소는 취소됐고 김근식은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김근식의 얼굴을 알아본 피해자가 김 씨로부터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6년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검찰은 출소를 이틀 앞둔 그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시점은 지난 2020년 12월인데 검찰은 김근식이 복역 중인 상황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출소 시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법원은 어제 오후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출소해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이동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출소가 일단 취소되고 수감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근식 출소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묘수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수감이 되더라도 언젠가 다시 출소할 수밖에 없어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 시점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할 곳으로 지목됐던 의정부시는 김근식이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되자 안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기자회견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 출소를 막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의 조치를 반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기 위해 한국법무보호공단 경기 북부지부 앞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무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살 여성 A씨는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합기 내부 기계에 몸이 끼었는데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은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도 없어 경찰은 현장 상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숨진 A씨는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고등학생 남동생의 생계를 부양하는 20대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을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사고가 발생한 공장 앞에서 진상규명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놀이공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놀이공원 사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지자체가 사고를 보고했는데도 문체부의 집계는 엉터리였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물놀이 유원지입니다. 지난달 9일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시설을 이용하다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숨졌는데 문체부는 사고가 발생하고 2주일이 넘도록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놀이 유원시설업 자료 요청하신 게 있어가지고 문체부에서 28일 전에 자료를 드리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문체부의 공식적인 사고 집계를 확인해보니 이달까지 강원도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문체부가 따로 집계한 수치와 비교해보면 최근 6개년도 가운데 집계의 절반이 잘못돼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놀이공원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서 지자체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집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문체부가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체부는 우리나라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입니다. 유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전반을 보고받아 관련 법 제도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상세한 사고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놀이공원은 2,545개. 놀이공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의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제라도 체계적인 사고 집계 방안 마련을 고민할 때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누군가 욕실 창문으로 몰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소름이 돋고 무서울까요? 이달 초 실제로 벌어졌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담장에 올라 주택 1층 욕실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직접 사건을 공유한 피해 여성은 자녀와 욕실에서 씻던 중 열어둔 창문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문 높이가 상당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결국 CCTV를 확인했는데 웬 남성이 들여다보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요. 남의 집 창문으로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는 그 방법에 따라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K-팝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 시간으로 지난 주말 미국에서 공연이 열렸는데요. 절반에 가까운 출연 가수가 비자를 받지 못해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국 업체인 KAMP가 미국 LA의 대형 경기장에서 애초 15팀이 참가하는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 중 7팀이 무대에 오르지 못한 겁니다.
이를 공연 첫날 공지하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출연진의 절반 가까이가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이른바 노쇼 사태가 벌어진 셈인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해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K-팝 콘서트로 이틀간 약 8만 명의 관객이 모일 걸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주최 측은 15일 티켓은 전액 환불, 16일 티켓은 50%를 환불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과연 팬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눈이 아파 안과를 찾은 여성의 눈에서 콘택트 렌즈 수십 개가 발견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진료한 의사가 자신의 SNS에 후일담을 공유한 건데요. 눈이 너무 아파 안과를 찾았다는 70대 여성.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콘택트 렌즈 여러 개가 눈 속에 뒤엉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니 무려 23개. 아마 자기 전에 렌즈를 빼야 하는 걸 잊은 채 계속해서 새 렌즈를 끼우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요. 사실 눈에 자그마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동안 이물감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죠. 각막이 상하거나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6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는 10,000명 이상 줄어 절반 수준이 됐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000여 명 늘어 감소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예방 차원에서 오늘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만 70에서 74세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주소 지역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확정할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연설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선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我们坚持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대만에 대한 연이은 도발로 양안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의 공동 부유를 4차례나 언급하면서도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민영 경제 발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人民精神世界实现全体人民共同富裕促进人与自然和谐共生 미국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 자강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집중 통일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집권 3기엔 시진핑 원톱 체제가 공고히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대회는 2,300여 명의 대의원들이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새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출한 뒤 22일 막을 내립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당대회 폐막 다음 날인 23일 열리는 당 중앙위 1차 전체회의에서 공식화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 당대회 이후 북한의 동향이 최대 관심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하 친서에 지금 국제 정세가 심각한 변화가 있다는 답전을 보냈는데요. 당대회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이후 7차 핵실험을 강행해 안보 상황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당대회 코앞까지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을 이어온 북한. 북한 관영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북중 간 전략적 소통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한반도 이 불안정한 정세라는 표현이 됐고 북한의 현
이런 도발적인 행위에 대한 고려가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당대회 기간에 맞춰 북한의 도발 자제 협조를 우회 전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북한도 잠시 도발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대회 이후부터 무력 도발의 정점인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7차 핵실험이 특히 중국의 당대회 이후 미국의 중간 선거 기간에 실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오늘부터 일부 미국 전력과 함께 호국 훈련을 진행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기습 국지 도발과 같은 저강도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6회 공군 해병대가 오늘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상정한 호국 훈련에 돌입해 전 후방에서 다양한 야외 기동 훈련을 펼칩니다. 최근 9.19 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 당국은 대북 감시와 대비 태세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부터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개막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보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의 이번 훈련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의 한 알츠하이머 치료센터에서 멕시코 전통음악 마리아치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노인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네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의 반주에 맞춰 흥겨운 노래가 시작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도 등재된 멕시코의 국민음악 마리아치인데요. 열심히 노래하는 이 노인들은 모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익숙한 옛날 음악을 따라 부르고 춤을 추다 보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자극돼 삶에서 중요한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요. 실제 이 치료를 받은 노인들이 더 활발해졌다고 하니 음악의 힘은 참 대단하네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 위에서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포옹을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분이었는데요. 어떤 만남일까요? 차례가 된 듯 움직이는 사람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리오그란데 강 한가운데 설치된 다리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습니다. 감격의 포옹이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요. 멕시코로 돌아갈 수 없는 미국 거주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족과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 한 인권단체가 9년 전부터 시작한 장벽이 아닌 포옹을 단 3분의 만남이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가슴 아픈 풍경이네요. 이집트의 한 교사가 1985년산 자동차를 직접 개조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았지만 개조한 뒤 성능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데요. 어떻게 개조한 걸까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자동차 한 대가 이집트의 골목을 달립니다. 무려 1985년에 만들어진 이 자동차는 놀랍게도 일반 차가 아닌 전기차인데요. 최근 가파르게 오른 기름값이 부담돼 원래 기름을 넣는 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겁니다. 이 차를 중고로 살 때 우리 돈 약 70만 원이 들었는데 전기차로 바꾸는 데는 4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바꾼 뒤 충전비가 훨씬 덜 든다고 하니 나쁘진 않은 투자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을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점령지를 사수하는 데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맹국 벨라루스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인 도네츠크의 시청 건물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Сейчас прямое попадание, здание получило значительное разрушение. Чудом просто никто не погиб,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도네츠크 포격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는 거셉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월 말 이후 점령지 내 120개 마을을 탈환했고 헤르손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철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Посилюють фільтраційні заходи у Херсонській області та розпочали процес евакуації так званих державних установ. 러시아가 점령지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맹국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일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 방어를 명목으로 벨라루스와 연합군을 구성한 러시아는 이미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고 전체 규모는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벨라루스가 참전할 경우 전선 확장이 불가피한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 달 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후 의문사한 사건으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수용된 교도소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수감자들끼리 다투다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국제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5일 밤, 이란 수도 테헤란 북부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طبقه دوم همون کارگاه خیاطیه. خب کاملا ناایمنه چون سخت آسیب دیده به علت شدت حرارت پارچه بوده و اینا که می‌بینید همش سوخته. 이 불로 수감자 4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4명은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란 당국은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에빈 교도소는 정치범이나 반정부 인사가 주로 수용되는 곳으로 최근 히잡 의문사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해 일부 죄수가 의류 창고에 불을 질렀다고 밝히며 반정부 시위와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수감자들의 신변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미국 국무부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도소 주변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등 이번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1년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가 66명 중 63%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 석 달 전보다 침체 전망을 높였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 징조는 아직 없다며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 우영우가 보고 싶다고 말하며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8마리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차게 헤엄을 치는 한 무리의 돌고래가 가두리 근처를 지나갑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새파란 바닷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자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2005년 불법 포획된 뒤 작은 수조에 갇혀 공연에 이용된 비봉이가 70일간의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치고 17년 만에 고향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월 비봉이의 방류 계획을 수립한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해상 가두리로 옮겨 적응 훈련을 해왔습니다. 해수부는 훈련 기간 비봉이가 환경에 잘 적응하고 야생 돌고래 무리와 매일 접촉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생태계에 금방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포획해 수족관에서 보호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비봉이가 제주바다의 자연 생태계에 잘 적응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인데
비봉이를 마지막으로 국내 수족관에는 남방 큰돌고래가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키움이 어제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KT를 8대4로 물리치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프로축구에선 울산이 강원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소식 전광열 기자입니다. 오전 3선승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은 드라마 같은 경기였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이 최고 시속 157km의 불같은 강속구를 앞세워 삼진쇼를 펼칠 때만 해도 키움의 완승 분위기였습니다. 안우진은 6이닝을 삼진 9개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내려갔는데 그동안 키움은 넉 점이나 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점수 안 주려고 1회부터 좀 전력 피칭했던 게 점수를 끝까지 안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KT는 안우진이 손가락 물집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된 뒤 맹추격했습니다. 박병호가 7회 초 키움의 바뀐 투수 김태훈을 상대로 솔로 홈런을 때리며 추격에 시동을 걸었고 심우준의 2타점 2루타로 3대4까지 추격했습니다. KT의 동점타는 8회 초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천재 타자 강백호가 만들었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KT 역전승으로 흘러가나 싶었지만 키움이 8회 말 다시 달아났습니다. 송성문의 결승타와 임지열의 쐐기 2점 홈런 등으로 KT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8대4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역대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86.7%입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키움은 오늘 안방 2차전도 이곳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릅니다. 프로축구에선 울산현대가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역전승하며 오는 23일 시즌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996년과 2005년 K리그 정상에 섰던 울산은 17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마음속에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와 함께하는 쉬운 우리말로 순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선을 돌파하며 경제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경제 불황 속에 당분간 물가까지 계속 오를 전망인데요. 여기서 평소 경제 뉴스를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런데 경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이 말이 무척 어렵게 느껴지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말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의미를 살려 고물가 경기 침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김주아 AI 앵커의 목소리로 뉴스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전 세계가 고물가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우리말로 바꾸니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대신 고물가 경기 침체로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쉬운 우리말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9.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극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앞으로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도 바람이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잔류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오늘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경북과 호남, 제주는 오전까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1.9도, 대전 13.1도, 대구는 17도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 16도, 대구 18도, 광주는 17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다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가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의 명산들도 점차 붉게 물드는 만큼 산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한 가을 등산을 즐기려면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가을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일찍 등산을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산행 전 스트레칭을 통해 부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산속에서는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니까요. 여벌의 옷으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날이 많이 찹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